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지금 10월 25일 금요일 오후고요. 저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데 와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파리에서 동쪽으로 한 기차 타고 1시간 50분 정도 왔습니다. 여기는 독일하고 국경 지역이고,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은 그 유럽연합 EU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EU의 의회가 여기 있는 이유도 프랑스와 독일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여기 있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조그만 도시고요. 나름대로 여기는 신시가지고 저 아래쪽은 되게 예쁩니다. 중세 도시를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콜마라는 데를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그것은 더 조그만 도시고요. 되게 예쁜 중세 도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일본 만화 있잖아요. 거기 배경이 된 조그만 마을입니다. 오늘 원달러가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동영상들은요, 그 EU 의회 건물 뒤쪽에서 찍은 것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거리, 대성당 부근, 그다음에 조그만한 개천이라고 그럴까? 수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근처하고 수로에서 배 타고 찍은 영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콜마라고 찍은 그 영상이 하나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콜마입니다.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콜마 성당, 콜마 거리 이런 것들 찍었는데요. 콜마가 스트라스부르보다는 좀 더 아기자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어, 성 바울 성당을 제가 마지막에 한 장 찍었습니다. 시장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원달러가 거의 1,4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22년 말에 1,450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금년에 4월 달, 그 다음에 6월, 7월에 한 1,400원 정도 갔는데, 그때는 다 한국은행이 개입이 나와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렸는데, 이번에는 과연 한국은행이 1,400원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 생각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한국은행은 1,400원 밑으로 막아야만 하냐 하는 게 먼저 질문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볼 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400원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출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물가만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400원 이후로 올라가고 또 원화가 워낙 환율이 약세가 되면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그 해외로의 자본 유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본의 감소 이런 것들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1,400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우리 국가 경제 차원에서 막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막는 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주된 주제인데요. 이 생각을 해보려면 최근에 달러원이 왜 올랐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가 강세였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 이동, 뭐 자본 이동에서 순유출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 거,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씩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측 사정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소프트 랜딩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줄었죠. 그러니까 한 2주 전쯤에 50bp 내렸을 때는 상당히 많이 급진적으로 이자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도 금년 말에는 4.5, 내년 말에는 3.5 정도 기준금리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연준에서 얘기한 점도표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발표나자마자는 거의 50bp, 75bp 정도 그 점도표와 시장의 예측이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많이 내려가 있던 예측이 위로 많이 올라왔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또 공화당 이런 쪽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텍스를 낮추고 또 관세를 높이고 이러면은 결국은 재정 지출과 텍스 쪽에서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세 쪽에서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걱정인 거죠. 그래서 단기 장기 이자율이 다 문제가 되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미국 국제 텀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23년에 있던 최고치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지금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텀 프리미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레저리 빌, 그러니까 짧은 트레저리 빌을 계속 롤오버하면서 10년 동안 사는 거하고 지금 10년짜리 채권 하나 사는 게 10년짜리 채권의 가격이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텀 프리미엄인데, 이게 플러스면은 더 높은 거고 마이너스면 더 낮은 건데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레벨도 23년에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거는 결국 시장이 트럼프나 공화당이나 뭐가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사정은 그렇고, 이 미국 사정을 보면 다 이자율이 올라가는 쪽의 사정과 경제가 강한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가 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요. 또 일본 상황을 보면 일본은 이제 뭐 인상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쪽의 스탠스를 확실히 굳히고 있고, 유럽적 사정을 보면은 오히려 유럽 쪽이 인플레이션이 요즘 잡혀가고 있고 1%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자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부터 뒤에 있는 영상은 이제 콜마의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 원달러 이유는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GDP 나왔잖아요. 0.1% 플러스 나왔는데 우리나라 GDP는 쿼터리 베이스로 하고 미국 GDP는 YOY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얼마 올랐다 이런 거고, 우리는 그냥 분기별 저번 분기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GDP는 1년치 하려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1, 4분기에 1.3% 플러스 나왔고 2, 4분기에 마이너스 0.2, 요번에 3, 4분기에 0.1 플러스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더해보면 1.2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연간 목표가 2.4였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러면 4, 4분기에 1.2%를 해야 이제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국내 경기가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은행이 진짜 문제입니다. 1분기 때 1.3% 나왔을 때 뭐 솔직해서 좋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그렇게 하면서 연간 목표는 2.4로 놔뒀거든요. 2분기에 마이너스 나니까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3분기에 0.5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결국 0.1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설명도 없고, 그리고 금년 4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2.4 목표는 못 맞출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소리만 하니까 진짜 한국은행에 대한 그 불만이, 그 다음에 신뢰에 큰 손상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자금 이동, 자본 이동 이런 쪽에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출 쪽에서 보면은 뭐 부진하기도 하지만 해외 공장이 자꾸 지금 증설이 되고 이전이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까지는 수출액 전체가 달러를 팔 수 있는 물량이 되겠지만 공장이 해외에 있어 버리면 거기에 비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액이 아니라 이익만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또는 밸류업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진행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애초에 외국인이 더 환호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모두 다 지금 실망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게 돼서 그게 1,400원에서 막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강력하게 개입하고 또 강력하게 개입이 돼야 시장이 설득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글로벌 달러 대비 뭐 한국만 원화가 약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길게 보면 맞지만 짧게 보면 그 말이 별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 명분이 되기 어렵고,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있지만 일시적이거나 우리가 대응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양극화나 뭐 이런 쪽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한국은행이 이런 거를 뭐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쪽에 명분도 약하고, 또 세 번째, 자금 이동과 뭐 이런 문제, 자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명분이 없고 그렇다 보면 시장을 설득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1,400원에서 막으려면 큰 금액을 매도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원달러 거래는 좀 위로 가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1,400원 넘으면 바로 1,450원까지 갈 수 있어 보이고, 그래서 거래하는 스트래티지는 바이 온 딥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400원 된다고 해서 뭐 팔거나 하는 거는 약간 위험해 보이고요. 그래서 뭐 1,380원은 아니더라도 1,360원, 1,340원, 1,320원, 1,300원 이 모든 레벨마다 사면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원, 40원, 20원 사게 되면은 평균이 한 1,330원 정도 되잖아요. 1,330원에 살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이익이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